예, 안녕하세요. 김인호입니다. 제가 임용환 박사님 뒤를 이어서 사기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인생의 교훈들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초안대전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초와 한의 이야기, 이건 뭐 사기 이야기 내부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삼국지 연의와 같은 그렇게 이제 포장된 역사가 아닌 진짜 역사라고 하는 더 높은 그 평가를 받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초안대전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드디어 전국시대가 끝나고 중국이 하나로 통일이 됐죠. 진이 조금 있다가 곧 멸망을 하면서 수많은 세력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한과 초라고 하는 두 세력이 천하를 놓고 쟁피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항우와 유방 두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죠. 앞으로 이 초와 한의 대결을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진시황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사기의 서술에 나온 것처럼 진시황, 업적으로 보면 탁월하죠. 주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7개의 전국이 나라가 서로 쟁패를 벌이고 있는 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업적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차이나의 맨 앞에 진, CHIN 부분의 이름을 낮게 맞는 것처럼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캐릭터로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좀 잔혹한, 그리고 아주 냉정한, 남에게 대해서 자기의 절대적인 권력을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통치자이기도 했죠. 초대 영웅에 가까운. 그렇죠. 굉장히 영웅이기도 하죠. 진시황의 경우는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재상 여부리가 섭정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이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사실 굉장히 숨도 쉬지 못하면서 눈치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반드시 나의 권력을 아주 공고하고 철저하게 다져야 되겠다. 나에게 도전하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들을 다졌을 것이고요. 진시황 8년에 아우였던 장안군이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철저하게 무참하게 그야말로 이제 짓밟아 놓고 당시에 참여한 군인들 모두를 그야말로 육시 형벌에 처해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권력을 확고히 하고 나서 비로소 이 국가들,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통합을 했는데요. 그때가 나이가 39살 때고 기원전 221년입니다. 자, 통일했는데 이 통일한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건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지역적 자치성이 있는 지역들을 전부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과제로 옮겨오게 된 거죠. 통일군주로서의 진시황의 대표적인 업적들이 뭐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통일화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각 나라마다 따로 써왔던 문자, 글자를 통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자초 중에 전서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진시황대의 이 통합이 된 문자체이기도 하죠.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문자를 통일해야지만 명령이 전달되거나 또는 문서로 남겼을 때 그 문서들이 똑같은 형식 그리고 똑같은 문체로 되어 있을 때 이전보다 확실히 효율성도 올라갈 뿐더러 글씨를 쓴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문자 통일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 또 중요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통합을 하는 거죠. 전국 친흥 국가들이 지역마다 각각 경제 상황이 다를 뿐 아니라 경제 발전 속도도 각각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요? 세금을 걷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표준으로 정해진 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쓰는 거죠. 여기 우리 동네는 한 마리 이거야.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말 내라고 세금을. 그런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려면 중량과 치수를 통합 안 해놓으면 결국 나중에 기준이 없어지니까, 표준이 없으니까 사실은 서구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이거를 통합을 시킨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프랑스 대영 명기에 와서야 비로소 통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요. 이럴 정도로 국가를 운영할 때 통합된 행정을 운영하고 통합된 세금 체계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중량이나 치수와 같은 척도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제일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레하고 전차의 이 차의 폭을 갖다가 통일을 기한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수레와 전차의 차폭. 이 차폭을 통일한다는 거는 바로 단순히 수레바퀴만 통일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일을 해놔야지만 도로의 면적을 일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물류를 효율화하고 원활하게 만드는 부분에 기준으로 삼게 되고요. 사실 이것과 더불어 전국의 도로망 정비를 확 하게 되죠. 이른바 SOC 사업 부분들을 벌인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세금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화폐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이제 반량이라고 해서 한량이란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반이라는 뜻인데 대략 8g 정도 되는 동전으로 통일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사용하도록 강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엔 동전을 사용 안 했냐? 했죠. 그 대신 화폐로 사용한 게 동전뿐만 아니라 각종 진주라든가 옥이라든가 조개 껍질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종류의 화폐들이 사용됐는데,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고 한 가지로 통합시킴으로 인해서 전국에 어쨌든 이 상업이 돌아가는 물류 부분들을 원활하게 했다. 진시황의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그 효과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아주 독단적인 성격이고 직접 해보지 않으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순찰을 다니는 거죠. 자기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지역 내에서 자기를 제대로 신격화시켜서 잘 모시려고 하는지, 이게 바로 이제 진시황 통치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존재인가요? 영웅무궁하게 불멸하는 권위적 존재입니다. 바로 진시황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폭군으로 비춰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가 완벽무결한 권위적 존재가 돼야 된다.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문제가 사실 따라오게 됩니다.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불로초라고 아방궁처럼 지어놓고 주지육림을 했다. 선왕. 선왕, 착한 왕. 착한 왕.